고액 연봉의 달콤한 유혹으로 동남아에 취업했다가 캄보디아의 인간 감옥에 갇히는 한국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돈 세탁, 인신매매, 그리고 잔혹한 고문이 얽힌 다국적 범죄 네트워크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어둠의 현장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대만 국적의 용의자들과 그들의 충격적인 행각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여러 다국적 범죄 조직이 활동하며 그 중에서도 중국 국적의 용의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주로 전기통신 사기와 인신매매 등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4년 말 중국 공안이 캄보디아에서 조직된 한 사기단을 소탕했는데 이들은 주식 추천 라이브 방송 같은 수법을 이용해 단 1년 만에 5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억 4천만 위엔, 한화 약 26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캄보디아의 경제 특구를 거점으로 삼으며 일부 단체는 미얀마 꼬까잉 지역의 중국계 범죄 집단과 협력해 복고산에 소카 리화 단지를 구축하고 100억 위엔, 한화 1조 8천억 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5년 8월 캄보디아 캄포스주 복고산의 범죄 소굴에서 한국인 유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유학생은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중국 국적의 용의자들이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렇듯 캄보디아는 외국인을 고액 연봉으로 유인한 후 납치, 갈취, 불법 감금을 서슴지 않는 잔혹한 범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중국인 범죄 조직이 늘어나게 된 것은 시진핑 정부가 중국 본토 내에서 조직적인 통신 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범죄 조직들이 중국 공안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동남아시아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국제세무협정 CRS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느슨한 법 집행과 부패한 지역 권력이 이들 조직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한 축에는 대만 출신 범죄자도 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캄보디아 경찰은 수도 푸놈펜의 사기단 근거지를 급습해 총 24명의 외국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중 핵심 두목으로 확인된 인물은 대만 국적의 왕모 씨입니다. 그는 장기간 캄보디아에 숨어 지내면서 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전기통신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왕 씨는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는 과거 대만에서 여러 해외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이용해 대규모 돈 세탁을 진행했으며 불법 자금 규모가 1천만 테더를 초과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의 5만 2천여 테더를 동결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혼란스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대만의 황희과학기술유한공사 책임자 오빙한 납치 사건입니다. 帮我多少，我双倍还你们，钱只要回去。现在对方就是给我最后的关头，就是很简单，500万，放我回去生产，剩下钱我来承担。拜托各位救我，真的拜托各位救我。 오빙하는 검은 옷을 입고 양손이 수갑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카메라 앞에서 외부의 구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500만 대만 달러를 주면 풀어주겠다는 요구에 따라 500만 대만 달러를 가져와 자신을 구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빙하는 과거 스스로를 사이버군 총사령관으로 칭했던 인물이며 그의 회사는 일회성 사기극을 벌인 바 있고 유명 AI 투자자를 사칭해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과거 한 블로거에게 수백만 대만 달러를 사기친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오빙한의 납치극이 스스로 꾸며낸 사기극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지 내부의 불안정성 역시 극에 달했습니다. 10월 4일 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차이나타운 단지에서는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국적의 직원 수백 명이 폭동을 일으켜 사무실을 부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 및 통신사기 집단에 고용되었으며 노동 분쟁과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혼란은 새벽 4시까지 6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다국적 범죄 조직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고액 연봉의 달콤한 유혹 뒤에는 납치, 고문,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채용 제한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자들의 덫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캄보디아의 인간 감옥 사태는 단순한 사기나 노동 착취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중국계 범죄 자본과 동남아 현지 부패가 결합해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심각한 초국가적 위협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인의 안일함을 탓할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 공권력의 한계를 인지하고 한국 경찰청의 해외 파견 인력 확대는 물론 외교적 해결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다국적 범죄 네트워크를 개인의 주의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협으로 보고 정부의 어떤 대응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